대통령 구속 취소에 헌재 기각팀 4인방 직무 복귀 굳혔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제가 계속 그 이야기를 들었죠. 이제 헌재가 변론은 다 마치고 평의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평의. 그러니까 재판관 8명이 쟁점들을 놓고 의견을 다 진술을 하는, 의견을 개진을 하는 단계에 들어갔고, 나중에 되면은 선고를 할 때 지금 만장일치, 전원일치는 물 건너갔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헌재에서도 굳이 지금 전원일치를 끌어낼 것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런 적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헌혁에 대한 임명도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특히 오늘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구속 취소가 되고 또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이 상황에서 대행인 최상목 권한 대행의 대행이죠. 권한 대행의 대행이 마헌혁을 임명할 가능성은 거의 이제 없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마헌혁 변수도 사라지면 이제 8명이 이 표결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가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5대3만 돼도 됩니다. 4대4나 5대3. 그래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때의 그 표결 결과를 들어서 뭐 인용팀 4명, 기각팀 4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기각팀 4명이 이 기각 쪽에 손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몇 차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분이 확실하게 쌓이고 있죠. 기각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자, 크게 세 갈래입니다. 크게 세 갈래로 보면은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의 선포권자죠. 선포권자인데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비상계엄령 선포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란이다.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씌운 거죠. 이재명의 민주당 그리고 좌파 진영에서 프레임을 씌워서 이게 지금 뭐 헌재까지 가가지고 심리를 하고 있고 뭐 파면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을 프레임을 씌웠고 거기다가 내란 혐의를 수사를 해온 것이 바로 공수처인데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 수사였다. 아예 불법 수사였다. 그러니까는 이 비상계엄령의 선포의 그 합헌성을 따지기 전에 어차피 그 비상계엄은 전시 또는 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선포를 하는 거니까 그 선포권자가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을 하면 선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따지기 전에 지금 내란죄를 가지고 수사를 하던 공수처의 수사가 사실상 불법이었다는 취지의 오늘 구속 취소 결정문이 나왔죠. 그러면은 그것은 이 4명의 이 기각팀 헌법재판관들에게 충분히 명분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기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직무 복귀 기각을 해서 직무 복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고 또 다른 2개의 명분이 있죠. 헌법재판관들이 기각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는 홍장원입니다. 홍장원의 이 메모, 그 수상한 메모, 뭐 그 체포 대상 명단 여기에 대해서 아직 그 의구심이 사라지지가 않고 있죠.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그 꼬부랑 그냥 낙서 비슷한 그 글씨를 이 보좌관이 정서를 했는지 그리고 거기다가 가필한 사람은 누군지 심지어 뭐 박선원이 가표를 했고 두 사람의 필체가 같아 이런 논란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정리가 안 돼 있죠. 정리가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완전히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겁니다. 헌법재판관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부분도 이 탄핵에 대해서 기각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김영두 그때 이제 그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기각을
그 주장을 했던 그 4명, 이 4명에게는 어떤 그 명분이 되고 있는 겁니다. 명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어제 그제 TV조선에서 터뜨린 녹음이 있죠. 녹음. 각종건 전 특전사령관 이 지인에게 그 했다는 그런 말들, 마치 협박을 받은 듯한 협박을 받은 게 사실이죠. 자, 그런 내용들이 넣으면서 각종건 녹음에 넣으면서 그 공작을 한 걸로 의심되는 의원들 다 국민의힘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고발을 했죠. 김병주 그리고 박범계 또 박선원 부성찬에다 고발을 했으므로 여기에 대한 또 수사가 벌어지고 각종건 사령관이 해요와 협박을 받았다는 것들이 지금 그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상태에서 과연 다음 달에 13일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13일 목요일이나 아니면 14일 금요일 선고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과연 이 헌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는지 자 그런 문제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 헌재가 다음 주 결론은 내리기 어렵다는 이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음 주에 선고를 한다고 해도 이미 마흔역 변수는 사라진 상황이고 이 4명 그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김영두 이 4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원칙을 지킨다면은 충분히 기각으로도 갈 수 있다.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이 4명의 좌파 성향 재판관들은 아마 묻지마 이제 탄핵을 하려고 하겠지만은 이게 표결로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은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도 충분히 생겼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출발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오늘 구속 취소가 되겠죠. 구속 취소가 출발점이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검찰에서 이거를 항고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좌파 매체들이 그리고 민주당이 아직 결정을 심우정 검찰총장 아마 이거 검찰총장이 내려야죠. 뭐 다른 사람이 내릴 사람은 없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려야 되는데 지금 좌파 매체에서 일제히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를 해야 된다는 주장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해서 그 문재인 또 이재명 수사를 좀 마무리하라는 그런 특명 비슷한 것을 부여받고 검찰총장직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 그러니까는 그 탄핵 정국이 조성이 되고 나서 검찰 쪽에서 상당히 발빠르게 좀 변신을 했다. 변신을 했다는 지적까지 받았고 또 특히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를 할 것인지 불구속으로 기소를 해야 된다는 그 의견이 검찰 안에 검사장들 사이에서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구속을 했죠. 구속을 해서 아마 좀 나중에 그 구속을 한 문제가 법원에서 판결이 무죄 쪽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무죄나 아니면은 아예 각하 쪽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검찰이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런데 마침 법원에서 이렇게 구속 취소 판결을 내려줬으면은 마땅히 구속 취소 지휘를 해서 지금이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도록 해야 된다. 그게 지금 맞는 거죠. 맞는 건데 아직 검찰에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검찰이 결정을 하지 못하는 사이에 또 이 좌파 쪽에서 지금 막 성명도 내고 해서 항고를 해라, 검찰에 항고를 해라 이렇게 압박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검찰에서 당장 이것을 지휘를 구속 취소 지휘를 해서 오늘 저녁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게 뭐 7일 이내라고 하는데 7일 동안 또 어정쩡하게 시간을 끌지는 않겠죠. 그리고 바로 내일 그리고 모레가 주말입니다. 주말에 또 광장에서 상당한 그 의견 표명이 있을 것이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는데 검찰이 이것을 쥐고 있다. 이것은 수용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검찰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낼지 어려워지는데,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지금 당장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걸 지휘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구속 취소 결정으로 해서 같은 재판부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는 같은 재판부가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재판을 심리를 계속해 나가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재판도 점점 무죄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같이 맞물려서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심리에도 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구속 취소가 나중에 직무 복귀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보이고, 만약에 검찰이 조속히 구속 취소 지휘를 하지 않고 만에 하나 항고를 한다고 해도 상급법원에서도 이 구속 취소 오늘 이 지기현 부장판사 재판부에서 발표한 구속 취소 결정문을 보면은 석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논리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 헌재에 보내는 메시지 같은 비슷한 거, 헌재에 보내는 마치 헌재에 보내는 메시지인 듯한 그런 내용들도 들어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은 이제 그 날짜 시간 문제지 곧 간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직무 복귀까지 되면은 그 사이에 이재명은 2심 확정 판결 나오고 대법원 판결 나와서 모든 것이 박탈되죠. 국회의원직도 날아가고 대표직 날아가고 앞으로 대선에도 못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그 가장 최상의 이 길이죠. 그렇게 되면 국정에 전념을 하면서 또 이 국정 뭐 업적도 남기고 그럴 수 있는, 그래서 정상적인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 첫 단초가 오늘 열렸다. 첫 단초가 마련됐다. 그런 생각이 드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상황에서는 아직 윤 대통령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치는 지지자들이 이 서울구치소에 상당수가 계신데 검찰의 조치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조치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